사랑과 전쟁 아니라 실제 사례입니다. 와. 대기업 임원이었던 한 남성에게 20살 어린 내연녀가 있었는데요. 정이 깊어진 두 사람, 급기야 아내 몰래 살림까지 차렸습니다. 이 남성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서 내연녀가 거주하도록 해줬는데요. 그러던 중에 남성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요. 투병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점차 나빠지니까 남성은 마지막 선물이라도 남기듯이 내연녀에게 살던 아파트 명의를 이전을 해줬고요. 당시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는 아마도 남성이 내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편은 그 죽는 날까지 본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 숨겼고 숨겼어요. 그다음에 아파트를 줬다는 사실까지 숨긴 거네요. 네. 남성한테는 20년을 동고동락한 아내가 있었고요. 또 딸이 미성년자 딸이 한 명 있어요. 어떡해. 그들은 이 사실을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으로 재산이 많았던 남편은 가족들에게 시가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또 은행 예금 2억 원 정도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20억이 넘어서 세금을 많이 내긴 해야 했지만 배우자 공제, 또 동거주택 상속 공제 같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다행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가 모르던 10억 아파트의 그 존재는 언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네. 남편이 숨진 후에 1년 남짓 지나서 발생했어요.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아내와 딸에게 무려 억대 금액의 상속세를 내는 고지서였거든요. 남편이 내연녀에게 살아생전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준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질 않았으니까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모두 내라 이런 고지서였습니다. 머리 아프네요 정말. 부인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진짜 내연녀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가 알게 됐는데 거기다가 숨겨둔 재산으로 아파트까지. 근데 이거 부부 공동재산이잖아요. 근데 아내 상의도 하지 않고 아파트를 줬단 말이에요. 이건 처가 아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파트를?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 채널 A의 그 인기 드라마가 있고 쇼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재력가 아내한테 받은 재산을 내연녀에게 줬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법 원인급여라고 해서 법은 불법이나 이러한 것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그 재산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연녀에게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경우에는 내연녀가 남편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미 남편이 내연녀에게 어떤 재산을 준 경우에 역시 남편이 내연녀에게 다시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증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사실 내연녀에게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아파트를 준 게 아니고 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입증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주장이 될 수 있는데 입증이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채권 채무 관계도 상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남편이 사망한 경우라고 하면 상속인인 아내나 자녀들이 생전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해서 아내가 이 두 사람은 내연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안 내연녀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나마 양심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내연녀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순순히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래 내가 바로 불륜녀다 하면서 남편이랑 뻔뻔하게, 찍은 사진 그렇게 뻔뻔하게 사진이나 뭐 문자 내역 주고받은 거나 아니면 이 증여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게 증여로 인정받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돌려받기 어렵겠죠. 야, 이거 참 묘하네요. 그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할 내연녀가 내가 내연녀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데요. 막장 드라마죠. 아니 내연녀한테 아파트가 간 것도 속상한데 그걸 상속세를 내가 내야 된다는 게 근데 그때 넘어갈 때 증여세 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사실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연녀가 내야 되는데 이 내연녀가 뻔뻔하게 상속세를 안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증여자가 내야 되는데 증여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유족들이 내야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법에는 상속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상속세가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쪼개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상속
누진세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이제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 재산을 뭐 현금화해 가지고 자녀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3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자녀 상속인에게 주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고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다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유족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군요. 네. 내연녀한테는 그 내연녀한테 준 아파트는 아내는 진짜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세금을 이 아내가 내야 되는 게 이 억울해서 이거 어떻게 너무 살아. 억울하다. 너무 맞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정말 억울하죠. 네. 사실 이게 법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법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런 논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달라는 그런 청구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처럼 뭐 내연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뭐 이제 아내가 부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버지가 이복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어떤 상속세를 본처나 본처의 자식들이 부담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법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법이 가지는 어떤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에 훨씬 주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이 규정이 없으면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하기 전에 뭐 친척이나 사촌들에게 재산을 쪼개서 이렇게 증여를 했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재산 한꺼번에 되찾아와서 고율의 상속세를 피하는 이런 행동들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이 공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부인이 내야 될 세금이 억대라는 거거든요. 네. 내연녀에게 준 그 10억짜리 아파트 포함하면 세금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억이 상당할 것 넘어가겠는데. 같은데. 맞아. 네. 만약에 집이 포함이 안 됐다면 이제 상속세는 이제 아까 누진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는 10%만 내면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포함이 돼서 30억이 넘었다 그러면 50%를 내야 돼요. 와, 반을 내야 돼. 만약 30억이면 15억 정도를 너무 많아. 상속세를 내야 되니 너무 많잖아요. 와, 이게 반을 그래서- 내야 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 핀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그 세금까지 내는 게 너무 이제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제가 너무-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 그나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아내가 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이 하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사실 이 위자료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1,000에서 3,000 정도 나오는데 법원에서 솔로몬에 재판할 경우에는 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액이 없기 때문에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구상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좀 이 위자료 금액을 높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본처라든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미 상속세 다 냈는데 이것 때문에 더 뱉어내라 그러면 네. 진짜 막 속이 터지고 뒷골이 당기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이것도 불성실 신고했다고 더 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성실하게 이거 해야지. 아예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상속은 뭐 부분 포기라든가 조건부 포기라든가 이런 게 없고 포기를 하려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 아래에서는 이 10억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예상하지 못했다가 억대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정말 난감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분할해서 할부로 낸다는 건데 최근에 그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무려 4,900억여 원 가치의 주식을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근데 세금이 2,900억여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이런 고액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는 좀 그렇죠.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바로 이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해서 5년 동안 나눠서 내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초 납부 기한에 전체 세금의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분할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또 바뀐 게요. 원래는 5년까지만 이게 분할 납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는 최장 10년까지도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무이자 할부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자를 내야 돼요. 연 최소 1.2%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려면 뭘 담보를 잡더라고요. 아파트든지 뭐든지 뭐가 있어야 돼. 맞습니다. 그래요? 요건도 있어요. 최소 네. 2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있는 경우에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제도가 없는 것보다는 좀 네. 나눠서 내면은 부담이 덜해지겠죠.